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네, 내일부터 추석 황금 연휴가 시작되죠. 긴 연휴 덕에 교통체증은 없을 것 같네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국내 주요 가상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458만 8,500원으로 전날 대비 0.65%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이 33만 850원으로 전날 대비 0.32%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50만 300원으로 전날 대비 4.27% 하락했고요. 리플이 222원으로 전날 대비 1.37% 상승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6만 130원으로 전날 대비 4.02% 하락했고요. 모네로가 10만 7,200원으로 전날 대비 4.22%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14,410원으로 전날 대비 1.26% 상승했고요. 퀀텀이 11,140원으로 전날 대비 8.68%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제 친구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저한테 비트코인은 어떤지 묻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 주식과 비트코인은 묘하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의 주식시장 지수인 S&P 500 지수가 3번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는데 이 시기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는 공포지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미국의 대형 지수인데 변동성을 통해서 공포지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4월에 S&P 변동폭이 이렇게 높아졌을 때 비트코인이 1250달러에서 1850달러로 48%가량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이후에 S&P 지수가 다시 한번 큰 변동을 보이는데 이때 비트코인도 1750달러에서 2770달러로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자, 8월에는 또 북한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3360달러에서 4300달러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하는데 이 30분 만에 5%나 올랐어요. 네. 진짜 묘하긴 묘하네요. 진짜 신기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변동성 하면 비트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여기 보시면은 2011년에서 2017년까지의 변동성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 변동성 크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변동성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안전하다고 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안전자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말로만 안전자산이 아니라 변동성도 점점 안전자산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적인 변동을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새로운 가상화폐 Zcash가 국내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장하자마자 마이너스 20%의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면서 다른 가상화폐들의 약세를 좀 주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떨어졌고 그나마 비트코인은 잘 버텨줬어요. 근데 다른 가상화폐들은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8시, 9시 돼서는 더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장중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또 긍정적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가 3.1%로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또 고용 지표도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지수 그리고 공포를 할 때 크게 상승하는 바로 이 가상화폐들에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약세로 이어졌다는 부분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가상화폐 약세로 가다가 약간 반등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요즘 상당히 좋죠. 그래서 지금은 횡보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냥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두 개로 쪼개진 이후에 상당히 다른 흐름들을 서로 양분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제 한쪽이 튀어오르면 한쪽은 떨어지고 한쪽이 튀어오르면 한쪽이 떨어지는 이런 반사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상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흐린 소식은 없네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의 한국 블록체인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업 협동조합의 후원으로 지난 27일 설립된 이 센터는 가상화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투자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한 안내와 채굴 방법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업 협동조합의 김종용 이사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IT 관련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해당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며 이번 개소를 계기로 가상화폐 시장을 양지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금융업계 블록체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건설은행은 IBM과 합작해 블록체인 뱅킹보험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관련 데이터는 IBM 블록체인 뱅킹보험 플랫폼에 기록되는데요. 블록체인 도입으로 은행 보험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용정보 전송 시스템을 개발한 은행도 있습니다. 중국 중신은행은 최초로 신용정보 결산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용장의 개설과 폐지, 청구서 지불 등 전반적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최초의 은행인 중국은행은 텐센트와 블록체인 분야 협력을 협약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모색하는 기업이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경향 예측가이자 논평가인 제럴드 세렌테 씨는 최근 더 스트리트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은 비트코인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은행가를 쓸모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가올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와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정작 우리가 이 시대를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두려움에 맞서 이겨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가올 미래를 침묵하거나 못 본 척하는 것보다 똑바로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네, 내일부터 긴 황금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아쉽게도 열흘간 여러분들을 못 본다는 사실이 너무 슬픕니다. 유유유. 네, 그래서 저 잊지 말라고 제가 퀴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빵이 뭔지 아세요? 치즈빵? 단팥빵? 아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을 시청해주시는 오빠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